마카오는 인구 약 55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바다를 통해 서구와 연결하는 중국의 관문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단 끝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중국의 외딴 지역이었던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다시 1999년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동서양 문화가 잘 어우러진 마카오는 아시아의 여느 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래된 성당과 사원, 유럽풍 건축물은 중국에 정착한 유럽 문화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4시간 남짓한 거리, 홍콩에서부터 서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마카오는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스며든 도시입니다. 16세기 초부터 마카오는 동서 간의 무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중국과 포르투갈 정부 사이에 성립된 특수 관계로 인해 마카오는 수세기 동안 문화, 과학, 기술, 예술,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에 걸쳐 이루어온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 오늘날의 마카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국제적인 도시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16세기) 국제무역의 중심지 마카오는 1999년 중국으로 반환되기까지 400년에 걸쳐 동서양 문화가 교류하던 곳입니다. 거리 곳곳마다 세계문화유산을 찾아볼 수 있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마카오의 시간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낯선 거리를 걷다 보니 좁은 골목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도시나 비슷한지 아파트 베란다의 풍경들이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길을 걷다 보니 마카오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숨은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고즈넉하고 소박하고 이런 매력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골목길을 빠져나오니 눈에 띄는 연녹색의 건물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돈페드로 5세 극장으로 동양 최초의 서양식 극장입니다. 1873년에 완공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로 포르투갈의 국왕 돈페드로 5세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는데요. 마카오의 유일한 서양식 극장이자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좁고 긴 복도를 따라가 보니 하얀색 회벽의 분위기가 엄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아치형의 창틀이 옛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볕이 환하게 들어오는 풍경이 인상적인데요. 이곳은 마카오 유일의 서양식 극장이기도 한데요. 옛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던 과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때의 영화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여러 공연이 이 무대에서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장소가 중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 극장이라는데 한 150년 정도 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피아노를 조율 중인데 아마 저녁에 공연이 있나 봐요. 타이밍만 맞았으면 공연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돈페드로 5세 극장은 오랜 기간 마카오의 문화적 상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는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소가 꼭 있기 마련인데요. 길을 따라 걷다가 어느 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원은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자 가장 오래된 사원인데요. 아마는 뱃사람을 지켜주는 바다의 수호신 틴하오를 뜻합니다. 약 500여 년 전 풍랑을 만난 한 소녀가 배를 타고 이곳에 떠밀려 왔는데 그 자리에 아마 여신이 나타났다 하여 이를 기리는 뜻에서 지어진 사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향냄새가 가득합니다. 냄새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이 신을 기리기 위한 봉헌대인데요.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홍콩,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바다의 신 아마에 대한 신앙이 깊어 참백에게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初一十五号，农历的2月23号就是马祖诞，其实我们都有演戏都下半年左右都10月左右有个马祖出巡，每人都有的，都是供奉马祖出巡，要保平安，保一帆风顺的。现在就是说现在人多，意思是说就是很多游客都来供奉这边都来这，因为这边是很灵的，有几百人历史都供奉马祖很灵的，很多游客都这样子做，所以越来越多人来供奉马祖。 향 냄새. 와, 향들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아, 이거를 사서 향을 피울 수 있나 봐요. 저도 하나 사야겠는데요. 니하오. 큰 거. 제일 큰 거 사야겠다. 향을 피울 때 항상 이렇게 3개씩 피운다고 들었어요. 불 때는데. 와, 화려하다. 금박이 둘러진 향. 크기도 클 뿐 아니라 디자인도 화려한데요. 아, 저기서 불 붙이네요. 아하. 보통의 향보다 커서인지 미리 불을 붙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향에 불이 붙기까지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불 붙이는 것도 인내예요. 너무 큰 걸 샀나 봐. 향을 피우는 의식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제야 향을 피울 수 있게 되었네요. 아, 이거 힘들게 붙였어. 이제 향을 피우러.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소원을 하나씩 빌면서 이 아마신이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뱃사공들의 수호신인 셈인데 굳이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강한 아마신한테 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요. 종교는 달라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원을 다니다 보니 커다란 배가 그려져 있는 바위가 눈에 띄는데요. 이 그림에는 아마 여신에 대한 전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아마 여신을
고향인 푸젠성에서 마카오까지 실어왔다는 전설의 배 정크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因为这里在500年前呢，就是葡萄牙人在过来澳门的之前呢，这间庙就是已经有的。但是后来葡萄牙他们进来澳门的时候，他是在这里上岸，然后他来到这里就问这里的人，他问他们说这里是什么地方，他们就说这是马祖庙。马祖庙，然后因为他们葡萄牙他们不会中文，所以他们说，哎，马祖是不是马靠？所以澳门就是这样形成出来的。所以这个庙对澳门是很有价值的。然后这个庙它是供奉这个马祖，但马祖是我们这中国福建的一个神话的人，他是保佑我们海上的那个船员保平安的。然后因为当时候很多福建人在澳门住下来。 사원 안에 버티고 있는 커다란 나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0년이 넘도록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백년 부부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연인이나 부부가 이곳에 이름을 적어서 매달면 오래 간다는 의미가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이곳을 찾는 예비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연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아마사원은 총 4개의 사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데요. 사당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저기도 사당이 있네요. 이렇게 모든 사당 앞에서 다 이렇게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향을 놓을 수 있는 이 단지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마사원은 4층짜리 누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원 한가운데에는 아마 여신을 기리기 위한 봉헌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는 사원을 산책하듯 거닐며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곳곳에 커다란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위들 그대로 이용해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위에 붉은 글씨가 써져 있기도 한데 이는 항해에 나간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천정에 매달려 있는 장식물처럼 보이는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니 나선형으로 이루어진 향이었는데요. 참배객들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향이 피어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선형의 향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오래 타는 향을 만수향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 달 정도 타오르고 어떤 향들은 몇 달씩 타오르기도 합니다. 사당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관음전, 아마사원의 나머지 사당들은 모두 아마에게 바쳐진 것이지만 이곳만큼은 다릅니다. 이 아마사원에는 총 4개의 사당이 있는데요. 제일 꼭대기 여기에 있는 이 관음전만 빼면은 나머지 3개는 다 아마 여신한테 바치는 사당이라고 해요.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관음전인데 이 불상은 중국 사원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불상이네요. 항구 도시인 마카오의 뱃사람들을 지켜주었던 바다의 신과 이를 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 사람들과 관광객들을 하나의 끈으로 이어줍니다. 유난히 하늘이 맑은 날 물결무늬 바닥을 따라서 걷다 보니 마카오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유산인 이곳 세나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광장 주변에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건물이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18년 포르투갈인들이 식민 지배를 끝내고 마카오를 중국으로 반환할 때 자국에서 가져온 돌을 깔아 만든 것입니다. 세나도 광장은 포르투갈 리스본 광장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중심지이기도 하죠. 이곳 세나도 광장은 마카오 여행의 출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에 세계문화유산들이 몰려 있다고 해요. 이렇게 분수대도 있고 파스텔톤 건물들이 마치 유럽의 한 거리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역시 마카오의 상징의 거리인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광장의 중심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뿜고 있는 분수대. 분수에는 교황 자호선이 표시된 지구본이 얹혀져 있는데 교황 자호선은 15세기 무렵 교황 알렉산더 6세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식민지 쟁탈전을 계속하자 양국 식민지의 기준점으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거리 곳곳에 보존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도 마카오라는 도시가 가진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활력이 넘치는 곳을 찾는다면 어떤 장소를 떠올리세요?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곳. 무엇을 파는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관광객들이 이 주변에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육포. 마카오의 육포는 고기를 짜게 해서 바싹 말린 일반 육포와는 조금 다른데 초벌구이한 육포를 중국 대륙에서 가져와 다시 양념해서 구워내는 것입니다. 가게마다 육포의 육질은 비슷하지만 양념과 굽는 방식으로 승부를 거는데요. 굽는 방식이 독특한 마카오 육포, 그 맛은 어떨까요? 점심 안 먹어도 되겠네요. 약간 후추 맛이 나요. 주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을 도톰하게 자른 뒤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양념을 발라 쫄깃하게 만듭니다. 육포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코이케이는 아몬드 쿠키와 육포로 유명한 가게인데요. 여행객들이 꼭 들려야 하는 곳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기 좋게 포장된 쿠키들이 눈에 띕니다. 가게 입구에서 발길을 붙드는 고소한 냄새를 쫓아가니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분을 만났는데요. 계란 밀가루 반죽을 팬에다 얇게 편 후 돼지고기 간 것과 깨, 김을 넣고 살짝 구워 돌돌만 단권이라는 이름의 마카오 계란과자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더 신선하고 만드는 건 쉬워 보이는데 맛은 굉장히 오묘해요. 특히 둥글럽적한 팬에 바로바로 굽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 끌어 한참을 구경하게 합니다. 세나도 광장을 거닐다 보면 한쪽에 거대한 성처럼 버티고 있는 이것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세나도 광장을 따라 사방으로 골목이 형성돼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길은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성바울 성당으로 이어집니다. 마카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성바울 성당의 유적은 그 웅장함이 압도적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요. 마카오의 세계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바울 성당. 근데 이렇게 문 틀만 있는 게 또 신기하네요.
성 바울 바실리카 성당은 콘스탄틴 황제 시기에 성 바오로 무덤 위에 건립된 것으로서 1823년에 불에 타 소실되어 훗날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바실리카 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면에 장방형의 모습을 하고 146개의 화강암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그 안에 성 바울의 조각상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바울 성당은 세세한 부조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면 그 정성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카톨릭의 상징이 한자와 라틴어 그리고 갖가지 동서양의 상징들과 어우러져 있어서 벽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그림 중에서 비둘기는 천주교 성삼위일체를 뜻하고 특이한 모양의 도구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순환의 도구를 새긴 것입니다. 像我们现在看到这个部分都是教堂来的，但是还有其他本身大学的部分呢都已经没有了。就是因为它从原本这个教堂呢都是用木头来建造的，所以它前后经历了3次的大火。然后因为最后一次呢，他就觉得说要起一个用石头建造的门面会比较好一点，所以呢，就最后经历了2次火灾以后呢，就变成前门就是花岗岩，然后后面都是木头制造的，然后到第3次大火以后呢，他们就是当时候的人们都觉得说那应该是天意，所以就没有把它在原址再起了。 就所以只剩下前门这个地方。 성 바울 성당 앞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면 작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예수의 기념 광장인데 성 바울 성당의 유적과 연결된 계단 아래쪽에 자리한 작은 광장으로 1920년대에 세워진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늘 관광객들로 항상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데요. 이 성당이 원래 앞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불에 타서 전부 다 이 정문 부분만 빼고 소실됐다고 해요. 앞부분만 있는 게 좀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150년 넘게 남아있다는 게 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광장을 내려오자마자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바울 성당 바로 옆으로 이런 숲길이 있는데 여기 또 올라가면은 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카오는 아기자기해서 한 군데를 둘러보면 그 옆에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북적이는 사람들을 지나서 이렇게 한적한 숲길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요. 도시의 숨겨진 요새로 향하는 길입니다. 한때 전쟁에 대비했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카오 시내를 바라보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나무가 우거진 공원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몬테 요새는 1617년에 마카오 방어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약 1만 평방미터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1622년에는) 네덜란드의 침입에 맞서 싸웠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본래는 17세기 초 예수회가 세운 곳으로 대학과 교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기상관측소가 들어져 있습니다. 성 바울 성당은 17세기 초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설계되었고 종교 박해를 피해 나가사키에서 피난해온 일본인들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원래는 300여 년 동안 제단으로 사용되었으나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요새로 바뀐 곳이죠. 예전에는 적군을 물리쳤을 요새였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공원으로 변했어요. 이 성벽이 400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서울 성곽보다는 좀 덜 됐는데도 굉장히 오래된 모습이 남아 있네요. 한때는 마카오 총독의 관저와 감옥, 관측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다가 지금은 마카오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카오 총독이 처음으로 거주한 지역이며 400여 년 된 대포들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 성벽 요새에 이런 대포들이 22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포르투갈군이 만들었다고 해요. 네덜란드 군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22개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실 재밌는 얘기가 이 대포를 딱 한 번밖에 못 터뜨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 한 발이 마카오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카오 사람들한테는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겠죠. 요새 내부 기지로 사용하던 곳에는 마카오 박물관이 들어서 있으며 포대는 마카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새 너머로 보이는 마카오의 시내 풍경이 인상적인데요. 멀리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화려한 색감의 건축물들과 문화유산,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파트의 모습까지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이곳에서는 마카오의 또 다른 풍경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마카오는 또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마카오는 이렇게 혼자서 밤길을 걸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마카오 하면 또 카지노를 빼놓을 수가 없고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화려한 쇼도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호텔에서 마카오에서 가장 볼거리가 넘치는 쇼가 무료로 열린다고 해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려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저녁이 되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는 여러 가지 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활력과 행운, 건강을 상징하는 이 쇼들은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들이 호기심을 끄는데요. 천정에 만들어진 화려한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12지신들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쇼가 진행될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마카오에 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쇼들이 있대요. 물론 공짜 쇼로 있는데 지금 이 쇼가 열리는지 사람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쇼가 열릴지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이제 시작되려나 봐요. 오! 이 쇼는 중국 전통 조각 예술의 현대적인 조명과 음향 효과를 결합시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솟았습니다. 2,000개 이상의 나뭇가지와 98,000여 개에 달하는 나뭇잎으로 재현된 기운의 상징인 황금빛 번영의 나무라고 하는데요. 번영의 나무는 색을 변화시키며 사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방금 보신 게 번영의 나무라고 해요. 그 나무들이 잎사귀 하나하나 다 금빛으로 빛났는데 혹시 카지노에 오는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이렇게 번영을 누리라고 이런 쇼를 하나 봐요. 근데 30분마다 여기서 쇼가 바뀐다고 해요. 2개의 쇼가 번갈아 가면서 공연이 되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다음 쇼는 뭔가 더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신비로운 빛이 무대 주변을 감싸면서 뭔가 벌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행운의 용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눈동자를 번뜩이며 코로 세찬 연기를 내뿜는 높이 8.5m의 거대한 용이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며 안개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마카오의 밤은 더욱 화려해집니다. 거리에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여행객들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마카오는 또 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점점 시간이 늦어질수록 화려한 볼거리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네요. 마카오는 잠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즐거운데. 호텔 밖에서 볼 수 있는 분수쇼 또한 유명한데요. 음악과 함께 불빛 속에서 여러 곳으로 물줄기들이 솟아오르는데요. 마치 감정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화려한 쇼들이 들썩이는 거리 한편에는 도시의 수호자처럼 조용히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높이 338m,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마카오 타워. 2001년 마카오 반환 2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마카오 시내를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여행을 가면 가장 높은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여기 마카오 타워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높고 아시아에서는 10번째로 높은 타워라고 해요. 올라가면 마카오의 야경이 한눈에 쫙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이. Okay, just pass. Thank you. 전망대를 향해서 올라갈 텐데요. 이 타워가 층수로는 61층이 꼭대기인데요. 실제로는 보통 건물의 61층보다는 훨씬 높은 이 높이라고 해요. 한 100층 정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와, 빠르다. 도시의 야경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58층에) 실내 전망대가 있고 61층에 야외 전망대가 있는데요. 실내 전망대를 가보겠습니다. 유리창 너머 도시의 불빛들이 사방에서 반짝이는데요. 날씨가 아주 좋으면 중국 본토와 홍콩까지 조망할 수 있다고 하죠.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한 편의 영화처럼 도시의 밤 풍경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마카오의 밤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기념하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TV쇼 프로그램에서 촬영한 이후 한국인들이 더욱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아찔하기도 한데요. 바닥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죠? 한낮에 부지런히 다녔던 도시들을 밤이 되어 다시 바라보니 또 다른 매력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다와 도시의 조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기도 한 마카오는 동양의 작은 유럽, 아시아의 라스베거스로 불리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였는데요. 세계문화유산과 화려한 현대 고층 빌딩이 조화를 이루면서 중국 속의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